예, 기자 갖고 왔습니다. 예. 공개해 주셨어요. 예, 기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손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와.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반도체 얘기. 네. 반도체 빨리 파십시오. 반도체 빨리 파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하는 게 네. 롱숏 펀드들이 반도체에 이빨 갖고 많이 있어요. 갖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원래는 엄청나게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뛰어갖고 이제 조금 그래도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간 거 갖고는 2차 전지 깨진 거에서 손해가 다 만회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띄우고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좀. 언제까지 그렇게 속고 발 겁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SK 하이닉스인데 요거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지금은 아니고 22년 한 봄 정도에 이제 내놓은 이제 리포트에서 제가 네. 발췌해서 갖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익의 변동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보통 PBR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PBR 하단에서 사고 PBR 상단에서 팔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이제 이 트레이딩을 많많이 하는데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 SK 하이닉스가 보면 지금 PBR 밴드가 12months 포워드 PBR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네. 발생한 이제 이익을 이제 분기당 했으니까 지금 2, 4분기 끝났으니까 올해 3, 4분기, 4,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 4분기, 24년 2분기까지 요 4개 해에 변동되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그 PBR이 몇 배냐 하는 거를 이제 지표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PBR 밴드가 대체적으로 0.9에서 1.5 사이에 쭉 움직였어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1.5 근처에 가게 되면은 주가가 너무 높아갖고 그 다음에 떨어졌고 0.9 근처에 가게 되면 주가가 너무 낮아서 올라갔고 네. 그런 겁니다. PBR 밴드처럼. 밴드에서 그 안에서부터 움직였다는 거고 네. 89,000원 이제 저점 기록했었던 그때가 PBR 0.9였어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3만 원 뭐 이제 금요일 종가로 해서 지금 넘어갔는데 네. 그거를 기준해서 12months 포워드 PBR을 계산해 보면 PBR이 1.6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1.5라고 했던 그동안에 가장 높았던 그 가격대를 넘어서 있는 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 21년 초에 1.6까지 갔던 게 보이실 겁니다. 1.5로 살짝 넘어갔고 맞네요. 그때가 삼성전자, 구만전자, SK 하이닉스 15만 원 한다. 바로 그 가격대예요. 네. 비싸다고 했던 전 국민들이 왕창 물렸던 그 밸류에이션 범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라고.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박수종 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보람차고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강좌가 평생 곁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좀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좀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리서치 센터에 이제 평균적인 지금처럼 롱숏이 활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을 롱을 기관들이 이빨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이면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매도는 못 쓰니까 모유라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모유라는 리포트를 쓰고 그 안에 안 좋게 보는 이유들을 녹여낸단 말입니다.
행간에 녹여내요. 그래 SK 하이닉스한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15만 원도 가고 나중에 18만 원, 뭐 20만 원,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양심으로 지금 매도하고 유사한 형태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롱숏 펀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걔들한테 주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여의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제대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도체 호재가 많이 들리는데요. AI, 인공지능, 막 HBM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썩었다는 거죠. AI, HBM 해갖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게 막 늘어나갖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12개월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그 HBM 관련해서 막 주문이 쏟아져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북밸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본이 막 늘어서 이익이 이제 그 장부에 반영이 되면서 막 이게 그 BPS가 막 올라가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갖고 PBR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안 떨어지고 1.6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HBM 관련된 부분이 막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SK 하이닉스에서 2%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2% 늘어갖고 2%를 더블 치는 50%를 늘던 BPS 북밸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아주 미미하고 나머지 98%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닥으로 계속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이 더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밸류에이션상 PBR이 1.6배라는 네. 극도의 고평가 상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 반도체 소부장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더 하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반도체 소부장의 실적이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종목이 올해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한 5배 정도 주가가 오른 주식이에요. 근데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 21년이 피크였습니다. 반도체 쪽은 다 21년 피크입니다. 매출액이 3,732억에 영업이익이 1,224억이었어요. 22년에 나빠지기 시작했죠.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빠지니까 당연히 장비는 발주가 안 나가고, 그래서 3,732억 매출액이 3,276억으로 줄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1,119억으로 줄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는 하이닉스는 지금 간당간당한데 네. 설비 주문을 내겠냐고요. 이 회사가 이제 HBM 관련 주식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HBM 관련된 장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쪽은 늘어나 봐야 나머지 90%에서 확 주는 거를 커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2,164억,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570억으로 반토막이 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분기당으로 보더라도 22년 3분기에 매출액 800억에 영업이익이 322억 나던 회사가 작년 4분기에 800억 하다가 600억, 영업이익은 반토막 나서 145억. 올해 1, 4분기에는 매출액이 600억 하던 게 265억. 거의 3분의 1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1억. 7분의 1. 예. 2, 4분기는 조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예상치로 보면은 매출이 392억, 영업이익이 74억. 그래서 이제 보면, 상반기만 보면은 매출이 67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둘이 합쳐서 95억이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지금 570억 하려면은 480억 영업이익이 더 나야 되고, 매출은 1,500억 정도. 그래도 2,164억이잖아요. 2,164억에 영업이익 572억이잖아요. 저거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일회성 이제 이익이 난 게 있어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 봤을 때 PR이 23년 실적 기준 PR이 100배가 넘어가고요. 24년은 대략 모 연구원 이제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략 한 70배 정도가 되고 내년에요. 내년에 내후년에 한 5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팍 안 주네요. 예. 그러니까 HBM이 크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그 성장이 미진한 부분은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원래 10%밖에 안 되는 포지션이니까. 그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전방 산업이 지금 성장하는데 그게 다 100% 다 반영이 되는 거 2차 전지 산업만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매출 구성 중에서 HBM 관련된 거는 2%밖에 안 되니까 크게 성장하는데 2% 부분만 크게 성장하니까 그게 전체로 보면 별게 아닌 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명확하게 다른 거죠. 네. 그 LG엔솔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 부분 거의 다 전기차 부분이고 일부 뭐 휴대폰 쪽 지금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 매출 비중 자체가 뭐 5% 10% 되려나 되게 적은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90% 부분이 크게 성장하니까 그게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 크게 성장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HBM은 안 그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하는 건 만약에 고속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고속 성장을 하는 건 엔비디아가 고속 성장하는 거지 마이크론이 고속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론은 주가가 빌빌한단 말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그 꼴랑 2% 매출 차지하는 거가 HBM 관련이 있다고 해갖고 9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12만 원, 13만 원 하니까 이래 갖고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그거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숫자를 만들어내느냐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러티브 앤 넘버스잖아요. 네. 지금 시장은 내러티브만 행행하고 넘버스가 상실된 시장이잖아요. 내러티브하고 넘버스가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관련해서 최근 리포트 나온 게 삼성에서 7월 13일 날 46,000원 목표 주가로 바이 의견을 냈었고요. 지금 아마 47,000원 할 겁니다. 지금. NH투자가 6월 12일 날 32,000원 목표 주가고요. 그 다음에 흥국이 5월 31일 날 31,000원 목표 주가를 냈던 게 이제 최근 리포트고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 가격이 부담된다는 걸 다 느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숫자에 따라갖고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 걸 다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냥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32,000원, 31,000원 바이 정도 있다가 그 위에 후속 목표가 내고 이런 보고서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애널리스트 용기를 내갖고 이건 가격 상승이 너무 과대해서 매도다! 라고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하려니까 눈치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 아까 롱숏에서 그런 대형 펀드들이 이 주식들을 이런 형태의 주식들을 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반도체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6개월 선반영한다고. 예. 그러면은 근데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도 그럼요. 선반영해서 실적 추정한 걸로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실적 추정도 내가 봐서는 되게 이제 뭐랄까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실제 이상으로.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너무 고평가돼 있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거는 이제 이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인데, 요것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회사인데, 보시면은 21년 12월에 3,773억 매출에 영업이익 1,000억 했다가, 이 회사는 22년에 더 잘 팔았습니다. 4,379억에 1,239억 했다가, 올해 들어서 2,896억 매출에 영업이익 580억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토막 나잖아요. 반토막. 네. 제가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했다니까요. 네. 이건 너무너무 잘 알죠. 제가 이 구조는. 네. 후행해야 돼요. 반도체 주가 먼저 움직이고 한참 있다가 반도체 장비 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D램 가격이 바닥치고 반등한다고 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IDM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SK 같은 회사들이 장비 발주를 안 냅니다. 먼저 있던 재고들을 다 소진하고, 네. 소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이제 제대로 좀 턴했구나 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서야 발주를 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 뭐 내년 1, 4분기다라고 했을 때 실제 반도체 장비 발주 나오는 거는 빨라야 24년 연말, 네. 25년에 돼야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5배 오른 종목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이제 다 끝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횡행하니까 이거는 진짜 참 많이 타락했다 싶죠.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진짜 양심상 소부장 진짜 추천하기 어려워요. 내가 애널리스트면 진짜 추천 못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나와야지 되는데, 숫자를 아마 어떻게 지었지 않아도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네.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관들은 왕창 갖고 있고 다 이제 해서 개인들은 다 손님 받아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대신에 지금 이제 사이비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그냥 이제 전문가라고 간판다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서 소부장이다. HBM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꼬시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잔고를 예, 기자 갖고 왔습니다. 예. 공개해 주셨어요. 기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네. 그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네. 평가 금액이 8억 3,600, 네. 손익이 3억 8,500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와. 예. 지금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해서 2억 631만 4천 원 되는 게 사셨네요. 예, 이게 2억이 네. 예,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나눠서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률을 많이 깎아 먹은 네. 우리 두 개 안 들어갔으면 한 150% 됐을 텐데 네. 보면 이제 요거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와. FN 이거 이제 ETF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 2억 5천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6억 3,600이 된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시듯이 마이너스도 있어요. LG엔솔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네, 1.1%. 그죠? 마이너스 1.1%. 네. 이제 에코프로는 552%.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를 사갖고 몰빵을 치지.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몰빵 치면 저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얍삽한 생각 제발 좀 버리십시오. 예. 분산 투자를 하시는 네, 분산 투자를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나눠서 하셔야 되고 한 종목은 특별히 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40%안 넘기셔야 되고요. 예. 지금은 제가 봐서는 이제 그동안 이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올해 장이 좋았던 이제 좋아서 이제 그 재미가 있었던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주식들보다 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네. 맞지 않겠나?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여튼 너무 이제 이쪽으로만 쫄리게 되는 놈 쪽으로만 너무 쏠려 가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제 균형 있게. 네. 쟤들이 많이 갔으니까 얘들이 사실 안 갈 이유가 없어요. LG엔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다만 이게 안 간 게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롱숏에서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롱숏 펀드들이 LG엔솔이나 LG화학 우선주 이런 거를 롱을 갖고 있었고 에코프로나 이런 쪽으로 절시했거든요. 그렇군요. 그 영향이 여기에 사실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못 움직이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그거고 그거는 이제 좀 단기적인 수급적인 논리니까 오히려 그런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가야 될 주식이 못 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작년에 전반대였어요. 작년에는 이제 그 양극재 중에서 이제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을 보면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2배 오를 동안에 에코프로 BM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롱숏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롱이었고 에코프로 BM이 숏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공매도 치고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세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 움직였던 거고 그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 포스코 퓨처엠만 가고 에코프로 BM은 못 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양극재인데 뭐 둘 다 같이 이제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사실 작년에 더 크게 성장했는데 기술력도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같이 가든지 에코프로비엠이 더 가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만 작년에 가고 에코프로비엠이 안 갔으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말이 안 되게 만든 게 롱숏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 이제 이런 포지션하고 사실 관련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에코프로비엠은 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에코프로는 뭐 그때 다들 관심도 없었고 올해 2월 3월 때까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살 타임을 좀 노리다가 작년 12월 올해 1월부터 제가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공매도
아씨 공부도 때문에 진짜 짜증나 화나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쟤들 어떻게 골탕을 먹일 수가 있을까?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예. 잘 고민해 보면 오히려 역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걔들 때문에. 사실 걔들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10배가 난 거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5배 나고 한 게 사실은 다 걔들 덕분입니다. 내가 막 돈이 아직 돈이 이제 생길 돈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주가가 저렴하게 있던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돈 생긴 다음에 살려고 하니까 좀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아직 생기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걔들이 이제 지금 공매도로 에코프로 좀 싸게 막 눌러주니까 나중에 내가 돈 생겼을 때 돈 받아갖고 더 사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야. 그렇게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면 되지. 그럼 뭐 오늘 당장 결판을 내갖고 뭐 쟤들하고 죽게 살기로 이제 막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어차피 뭐 공매도해서 롱숏 해갖고 뭐 찍어 누르고 해봐야 3년 못 버팁니다. 네. 일시적으로 뭐 6개월, 1년 정도는 뭐 어떻게 찍어 누르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3년 넘어가면 밸류에이션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 기업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3년을 투자한다고 보면 뭐 그런 거 다 신경 사실 안 써도 되고 그냥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어떠한가 하는 그 밸류에이션 그 두 가지만 보고 이제 장기로 그 기업을 믿고 쭉 가시면 그럼 당연히 수익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5개 이상 사세요. 제발 좀 종목을 5개 이상 좀 사라고 좀 네. 한두 개 사고 와갖고 좀 징징거리지 말고 네 욕심 나고 한두 종목 몰빵 쳐놓고 빠졌다고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냐고 진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나눠 살아. 그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께서도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500%지만 이렇게 500%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오르실 줄은 모르셨던 거고 그냥 3년 보시고 그냥 계속 투자하셨던 거잖아요. 3년 뒤에 가면 책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내가 계산해보니까 30배 나오더라고. 그 작년 한 이맘때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3년 갖고 30배 나오는데 계산 일단 그랬어요. 계산이 네. 믿기겠습니까? 나도 안 믿기지. 그게 믿기냐고. 네. 당연히 30배 3년 갖고 30배 올라간다기 믿기냐고. 나도 당연히 안 믿기지. 근데 일단 계산이 30배가 나오니까 그때 75,000원이었거든요. 방송을 30배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방송했어요. 150만 원 갔을 때는 20배 간 거예요. 20배. 20배. 와,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정확하게 누구도 다 맞추지는 못해요. 나는 이제 계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고. 아유, 뭐 30배, 20배 생각하고 5배, 10배만 가도 감사한 거죠.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얘기한 거지. 네. 진짜 1년 만에 15배 갈 때 어떻게 하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마무리.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복하려고 주식 투자하십시오. 네. 주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선댕 TV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좀 좋은 얘기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써보려고 말씀드리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주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찰리 채플린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 shot 해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주식 투자할 때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꾸 그 MTS 핸드폰 좀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좀 꺼놓고요. 그 시간에 집에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 자녀 이런 거 좀 더 신경 쓰시고 네. 직장의 그 동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이제 행복하게 주식이 되는 거고요. 당장 하루하루 등락이 막 해갖고 막 150만 원 갔을 때 내가 팔아갖고 지금 이거 100만 원 샀으면 와 주당 50만 원이니까 야 곱하기 30주 하면 돈이 얼마 이런 계산차 하지 말고요. 네?
좀 멀리서 좀 떨어져서 좀 길게 보고 주식하시라. 그래야지 행복하게 주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그렇게 쌩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7월 21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시초가가 114만 3천 원이었고요. 종가 어떻게 끝났냐? 110만 4천 원이에요. 네. 딱 3.4% 빠졌어요. 아, 한 주에 보자. 일주일에. 일주일에 3.4%밖에 안 빠졌다고. 그게 그렇게 쌩 난리 칠 일이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봐야 되겠네요. 멀리서 보라고요. 네. 당일로 보면 이제 150만에 내가 일단 그 150만 원 됐을 때 그게 일단 내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찍힌 게 야 이게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하고 거기부터 보니까 95만 6천 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러고 할 때 계산해 보면은 막 눈에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야, 몇 억이 날라갔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왕서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주식이 중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올라가기만 합니까? 어떻게 주식이 돈 복사기가 됩니까? 돈 복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지. 그런 거죠.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냥 떨어져 보면 지금 한 주에 3.4% 빠졌고 한 달 전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에코프로가 75만 4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지금 46.4% 올랐어요. 46.4% 이제 예금으로 46.4% 내려면요. 네. 10년 넘어서 예금해야 돼요. 10년 넘어서. 10년, 네. 그걸 한 달 만에 번 거라고 지금. 그렇죠. 3개월 전에 13만 원이었습니다. 51.2% 올랐고요. 연초에 10만 3천 원이었어요. 10배, 10배 올랐고요. 3년 전에 3만 5,350원이었습니다. 35배가 올랐고요. 10년 전, 그러니까 2013년 7월 28일 날 1,550원이었습니다. 1,464%. 100배가 오른 거라고요. 105배가 오른 거라고요. 1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105배가 오를 동안에 그냥 오르기만 했겠냐고. 그냥 오르기만 했겠냐고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오르곡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동시장 구속되기도 하고, 그거, 공장에 불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 불나고,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 발각되고 해갖고 막 작살나고 막 하한가 맞고 했던 게 불과 1년 전의 얘기예요. 1년 반 전, 그러니까 22년 1월 달 일이라고요. 그런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100배 오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맞아요. 주식에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는 짧게 보면 비극이고, 길게 보면 희극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관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보려면 몰빵 치면 안 된다고, 한 종목 사면 안 된다고, 나눠서 사야 된다고, 최소 5개 이상 10개 사야도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 핫한 종목만 사면 안 되고, 지금 소외되는 종목을 섞어서 사야 된다고. 3개, 2개 사든 2개, 3개 사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야 훨씬 더 간접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와, 작가님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뭔가 이렇게 투자의 시대를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뭔가 되게 주식의 묘미,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서도 제대로만 하면 정말 거기서 큰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행복을 얻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들어와서요. 작가님께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귀중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오늘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juk 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갖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보람차고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저희 유료 강좌를 수강을 미리 하셨던 분들도 이 이제 평생 소장 패키지는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요. 기존에 강좌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 평생 소장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은 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지 않겠나.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관련된 이 강좌가 이거는 진짜 좀 명품 같은 강의였다
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곁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좀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좀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